안녕하세요. 국어작품 요약소 지연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2020년에 개봉한 나는 보리라는 시나리오예요. 김진유 감독이 실제로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경험 등의 자전적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11살 보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신의 남동생인 정우, 엄마, 아빠 모두 수어로 대화를 하는데요. 보리는 그런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선앙당에서 소원을 빌고 학교에 가요. 그날 친구인 은정이에게 오늘 불꽃축제 때 제일 큰 불꽃이 터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리는 가족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합니다. 축제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고 있겠죠. 어느 외국인 상인에게 악마의 눈이라는 나자르 본주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른 악마를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리는 나자르 본주를 하나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져요. 혼잡한 축제에서 종합 안내소까지 찾아가 보지만 안내 방송을 해도 가족들이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큰 폭죽이 터져 소원을 빌고 보리는 종합 안내소를 지나 경찰서를 가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화상 전화기를 쓰고 싶어 하지만 경찰서에는 화상 전화기가 없었어요. 결국 말을 할 수 있는 고모에게 전화를 해 가족들과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되고 보리는 사고를 하나 겪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진 않지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리는 본인의 귀에 소리를 안 들리게 하려고 헤드폰으로 시끄러운 음악을 듣다가 TV를 보게 돼요. TV에 해녀 할머니가 바닷속에서 오랜 기간 잠수를 해 귀가 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보리는 이거다 싶어 바다에 가 깊숙하게 잠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잠수했나 봐요.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병원에서 깨어나게 된 보리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글자 같은 걸로 적었겠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며 사고로 청력을 잃은 것처럼 모두를 속입니다. 물론 남동생인 정우도 속게 되었죠. 정우는 보리에게 앞으로는 학교가 재미있지 않을 거라며 본인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을 알려줘요. 축구를 잘하는데도 선수들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 후보로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 내 동생 축구 잘하는데 왜 후보야? 하고 보리가 억울한 마음이 생기겠죠. 보리는 친구 은정이의 아버지가 이장님이라서 친구에게 부탁해요. 주전으로 내 남동생 뛰게 해달라고요. 그 과정에서 은정이랑 서로 수업 중이니까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설정이기도 해서 필담을 나누다가 실수로 목에 소리를 내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귀가 사실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척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은정이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은정이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가족은 모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엄마랑 아빠 집에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한다면서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보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보리는 인공 와우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 동생 정우와 함께 고모와 함께 병원에 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정우가 수술을 하게 되면 소리를 인지할 수는 있는데
심한 운동을 할 때마다 어지러울 테니 운동을 못하게 된다, 못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로 설명을 하시니까 정우는 당연히 그 진료실에 함께 있어도 내용을 알지 못해요. 보리도 안 들리는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티를 내지 못하죠. 그렇게 정우는 수술을 하기로 합니다. 수술 날이 정해지겠죠. 그런데 그 수술 날이 하필 풋살 대회 결승전과 날짜가 같아요. 보리는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보리는 가족들과 함께 피자를 먹다가 가족들에게 물어요. 나도 귀가 안 들리게 돼서 좋으냐고. 가족들은 보리가 처음에 귀가 안 들리게 되었을 땐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수어가 많이 늘었다라고 따뜻한 칭찬을 해줘요. 그러자 보리는 반대로 정우가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은지도 질문해요. 부모님은 물론 수술하지 않아도 우리는 똑같다고 답변합니다. 가족들은 보리에게 왜 정우 수술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께 들었다라는 말을 하며 그동안 귀가 안 들린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고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를 못하게 된다는 것도 말하며 펑펑 울어요. 아빠는 그런 보리를 안아줍니다. 그렇게 정우의 축구대회 날이자 수술 날짜였던 10일이 되고 정우는 축구 경기에 출전해 경기를 해요. 가족들은 TV로 경기를 지켜보고요. 정우는 한 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인 후반전에 투입되어 열심히 뛰다가 동점골을 넣어요. 그리고 정우의 승부차기 장면에서 화면이 어두워지죠. 등굣길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대회 준우승. 아쉽지만 정우는 득점왕이라 신문에도 나올 수 있었고 은메달을 들고 친구들과 교실에서 환하게 웃어요. 보리는 혼자 해안 도로를 걷다가 요거 기억하시나요? 나자르 본주를 부적을 바다에 던지고 홀가분하게 걸어가며 이 작품은 끝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나는 보리였는데요. 이 나는 보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의 이름이 보리라는 것으로 바닷가 마을에 사는 11살 보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나르는 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리는 소원을 위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한 발짝씩 성장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의미는 나는 보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다 라는 단어에는 안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죠. 보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는 가족 사랑의 참 의미를 알게 되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김진유 감독의 인터뷰를 통한 제목의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김진유 영화 감독의 나는 보리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국어 작품 요약소 지연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